유튜브의 한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이름은 믿기 좋은 이야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면 주원장의 의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은 추배도 예언 미스터리 60개의 예언 중 5개의 미래 예언만 남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에 보면 추배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추배도가 이제 무엇이냐면은 중국의 예언서이다. 중국의 미래를 예언한 것으로 이승풍 원천강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내용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비교된다. 홍콩, 마카오, 중화민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오랫동안 금서로 지행되었으나 1990년에 노상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다시 등장하였다. 그림을 의미하는 추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장의 그림에서 유래한 것이며 모호한 시가 함께 첨부된 60개의 일련의 초현실적인 그림을 통하여 전달되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추배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한 60개 그런 이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대륙의 예언서, 이제 추배도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55개가 적중한 7세기 이 경에 중국 예언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세기 고대 중국 당나라 태종 때 천문관이며 역사가인 이순풍과 원천강은 추배도라는 예언서를 남겼다. 오늘날 중국인들은 이 예언서가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책이라고 말한다.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상세히 묘사한 부분 때문에 제왕들과 지배 세력들은 앞날에 불행한 예언으로 민심이 동요될 것을 우려해 이 예언서를 금서로 취급하기까지 했다. 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공상 정권하인 1990년대 초반 중국을 개방으로 이끈 등소편 정권 말기부터 중국 내에서 출판이 허용되고 홍콩, 마카오, 대만처럼 베스트셀러가 됐다. 자, 요거는 앞전에 위키백과 내용과 이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파 60전과 짤막한 시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50억의 예언이 적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이게 당나라 때 편찬된 그런 예언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제 계속 내용을 보면 세계 3차 대전 예언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자, 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요 이미지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56번째 예언이 바로 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인데 3차 세계대전을 묘사한 사파는 두 병사들이 대륙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그림인데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서로 불침을 뱉고 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뛰고 있고 하늘에서는 새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자,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을 치는 것이 이제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은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끝없는 죽음의 연기와 버섯 그리고 우물, 바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큰 문제가 다가온다. 요 내용이 세계 3차 대전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56번째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뛰어 있고, 뭐 하늘에서는 새가 서로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자,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비행기가 의미하겠죠. 그림에는 새가 이제 두 마리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것이 현대 기술로 하면 비행기 아닙니까? 그리고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헤엄치는 것이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면 이거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군함이 되겠죠. 선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사람끼리 싸우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요즘 그 인공지능 AI 뭐 드론이나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은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니면 병사들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식 과학이 이제 발달해 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 이렇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사일 아니면 현대식 과학 장비로 이제 무장한 그런 이제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싸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이것이 인공지능이 아니라면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대치되고 있으니까 요 사람이 아주 강력한 이제 국가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병사들이 이제 대륙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강력한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싸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뭐 요즘 강력하게 뭐 대치되는 나라가 중국하고 미국 아닌가요? 자, 그럼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싸우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겠네요. 제가 지금 뭐 중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죠. 바로 중공이 되겠습니다. 요즘 좀 분위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하고 미국하고 대치된 상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3차 대전을 이제 끝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때 이제 동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3차 대전을 끝낸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57번째 연에는 이제 인류를 구원할 인물이 이제 출연한다. 극악스러운 사태에서 변화가 온다. 키 3척인 아이가 모두 외국인들을 절을 하게 만든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평화를 가져와 멈춘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전쟁이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여기서는 파란 미국과 빨간 러시아 태양을 사이에 두고 핵전쟁을 벌이는 것을 묘사한다. 여기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핵전쟁을 이제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위쪽의 내용이 보면 파란 서양과 이제 빨간 동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간 동양이라 그러면 이 빨간색 상하는 국기를 가진 나라도 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미국하고 중공하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전쟁을 세계 3차 대전을 끝내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키가 이제 3척인 아이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모든 전쟁을 이제 끝을 맺는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나라 사이에 온 사람이며 이런 내용이 나네요.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전쟁이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을 낸다. 그리고 이제 단일 이제 나라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요즘 이제 지구상의 나라들이 한 150여 개 이제 국가가 되죠. 그런데 세계 3차 대전이 아주 긴 세월 동안 전쟁을 이제 치르면서 이렇게 이제 키가 3척인 아이 이제 영웅이 나타나가 전쟁을 이제 끝을 내고 하나의 이제 국가 정부를 만드는 단일 정부 체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이 분쟁이 뭐 계속 이제 끝이 뭐 나지 않아 가지고 뭐 대치 상태를 이제 보인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앞전에 본 요 영상 주원장의 내용도 있다. 그것을 설명하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상이라고 되어 있고 참말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해와 달이 백성들의 왕이다. 자, 천운에 따라 일어나니 그 빛은 붉은색이다. 붉은 주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처럼 해와 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왕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붉은 색, 붉은 빛을 이제 의미한다. 자, 붉은색, 붉은 빛 그러면 이 주원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명나라 이렇게 태조를 보면 요 주원장이라고 되니까 요 주원장이라는 뜻이 바로 이게 이제 붉은 두건을 쓴 홍건적의 이제 우두머리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연호를 볼 수가 있는데 연호가 이 홍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무라는 뜻은 이 홍자가 있다고 이거 붉은 홍자가 아니라 뛰어난 무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 주원장을 의미하죠. 자, 추배도에 요 주원장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송화이라고 되어 있고 잎과 가시에 금빛이 드러난다. 환하고 밝은 빛이 사방을 비춘다. 자, 강동의 언덕에서 강명이 일어난다. 공과 개송, 불교를 말하는 참된 왕이 나타난다. 한때 환각사의 승려였던 맹터저 주원장의 등장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에 보면 광동의 언덕에 광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불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이 나타난다. 그런데 설명의 분석 내용을 보면 승려였던 이제 명토조 주원장을 이제 등장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이제 틀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해설 내용이 바로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는 우리가 보통 유교를 뭐 숭배했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교를 말하는 참대 왕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강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강동의 언덕에 이제 그 나라와 이제 수도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원장에 대한 언급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주원장이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이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태조실록 120 총수 저는 7번째 기사 태조가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온 홍건적의 무리를 격퇴시키다. 이 내용은 제가 늘 영상을 촬영하면서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겨울에 홍건적, 이평장, 반성, 사유, 관선생, 주원수, 파두범 여기에 이제 주원수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어, 왕원수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이분이다. 즉 이분이 태조 이성계에게
여기 이제 목을 베고 한 명을 사로잡아 왕위에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의 배가 참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여기에 원수, 자, 주원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뭐 주원수라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러나 같은 말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태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참, 이 태조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 보통 태조 그러면 명나라 주원장도 뭐 태조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조선을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도 뭐 태조라고 이제 부르죠. 자, 명나라 다시 이렇게 태조를 보면 여기 주원장도 보면 여기 이제 태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태조라는 말이 여기 위쪽에 보면은 이제 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묘라기보다는 이 태조라는 말은 태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나라를 처음 건국하신 분을 이제 부르는 그런 호칭이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명나라 이제 주원장도 이제 태조이고, 그리고 조선에 여기 이성계를 보면은 자, 이분도 태조라고 되어 있죠. 같은 이제 태조에 여기에 이제 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이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태조라는 말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묘호, 군호 이렇게 이제 설명이 하는데요. 실제 이름은 희라고 하죠. 이제 성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조가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태조를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 이것이 이제 주원장이 될 수도 있고 태조 이성계도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은 이 명나라 주원장을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조선의 왕, 즉 임금이라 이제 부르기도 하고 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기록한 책이 되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역사 내용에 한번 조선왕족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기록됐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 역사의 보물창고 조선왕조실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안의 사이트가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건물이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사고야. 왜 강화도에까지 따로 실록을 보관했을까? 이런 이제 만화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록 이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조선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자, 조선의 실록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왜 폐지되었을까?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이 너무 작은데. 조선은 새 왕이 이제 즉위하여 이전 왕 때에 일어난 일들을 책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실록이에요. 자, 말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실록은 왕이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연, 월, 일 시간 순서에 따라 편찬한 역사서이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실록을 말 그대로 사실을 기록한 실록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적은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연, 월, 일 시간 순서에 따라 이제 편찬한 역사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이라는 이 책은 왕의 재위 기간에 사관들이 직접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기록한 책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태조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분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왕원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원수가 바로 주원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원장이 이제 위쪽에 있는 이 주원수인데 이분이 태조 이성계에게
목을 베어 이제 참수되었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명나라를 만들었다는 이제 이 주원장이란 이분은 명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바로 이제 고황제를 의미한다. 즉 태조 이성계를 의미한다. 그 명이라는 건 나라가 아니다. 황제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이고, 뭐 중국을 이제 의미한다. 즉 황제가 계신 곳을 이제 의미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요 내용을 보면 이제 주원장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배도의 연설을 보면, 자, 여기 나라를 만드신 분이 요 주원장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게 이제 태조 이성계를 예언한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이가 가지에 금빛이 드러난다. 자, 환하고 밝은 빛이 사방을 비춘다. 자, 강동의 언덕에서 광명이 일어난다. 공과 개송, 불교를 말하는 참된 왕이 나타난다. 자, 그런 의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교를 이제 의미한다고 하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태조 이성계도 그 처음에 이제 불교를 이제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또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교와 같이 이제 접목해가 아마 이제 나라를 다스렸다, 이제 그렇게, 어, 본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원장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강동이라는 말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이미지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이미지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두 개의 원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나무가 보이는데, 자, 이 이미지 보면 생각나는 게 없나요? 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장면이 없습니까? 여기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 여기 위쪽에 나무 위에 뭔가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달하고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자, 달하고 태양이 이렇게 두 개의 나무 위에 이렇게 걸쳐 있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요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자, 1월 오봉도 아닙니까? 자, 1월 오봉도란 한자 그대로 달과 해 앞에 다섯 산을 그리는 그림이란 뜻이다. 주로 병풍으로 그려져 조선시대 의자의 뒤편에 놓였다. 2007년에 발행된 대한민국의 만원 지폐 앞에 세종대왕의 추성하고 함께 그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병풍으로 흔히 이제 쓰인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왼쪽에는 달, 오른쪽에는 해가 떠 있는 특이한 배경에다 폭포가 두 줄기 흐르는 다섯 봉우리의 산과 맨 앞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여기 소나무에 언급하지요. 바로 이제 조선의 이제 왕들의 의자 뒤편에 사용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1월 오봉도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이미지가 좀 흐릿하네요. 자, 요 의자 요 보이시지 않습니까? 뒤에 자, 왼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달이고 달,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 태양 아닙니까? 그럼 요거는 해지요. 해. 그리고 여기 앞에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이미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요거로 이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달, 오른쪽에 태양, 그리고 다섯 개의 이제 산봉우리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섯 개 산봉우리, 다섯 개. 그리고 여기 앞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앞전에 본 추배도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달, 오른쪽에 해, 중간에 나무 하나. 자, 이게 바로 1월 오봉도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 명터저 주원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면 홍건정난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태조 이성애께서 주원장을 참수시키고 바로 태조 이성애께서 명나라를 만든 것을 얘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빛이라고 하잖아요. 금빛. 명, 금빛이 바뀌고 있습니다. 밝은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밝은 빛이 이게 뜻이 뭔가요? 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명, 명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태조 이성계께서는 명나라를 건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밝은 빛. 그러니까 대명국 아닙니까? 자,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은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한반도 땅에 1876년도 나라 이름은 한조선, 자, 대한국이었으며, 자, 베트남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제 주제점을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일본에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이게 아마 왜구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명나라의 이 군이 왜구를 이제 토벌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이제 관료복장을 볼 수가 있죠. 이거 조선 관료복장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위쪽에 이 깃발을 보면 여기에 우리나라 태극기에 사용하는 그런 문양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괴가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조선은 이제 병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등에 원을 달고 있죠. 그리고 가슴에도 이제 원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조선의 군을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선의 군은 가슴과 등에 원을 달고 있다. 예전에 아국돈의 이제 봉사도에 그 조선을 그린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조선의 군이 그 도시에 들어오는 그 성문을 이제 지키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가슴에 원을 달고 있죠. 그 원을 단 군이 바로 예전에 우리 청나라라고 하는 그 군이 됩니다. 바로 청조가 됩니다. 그 군이 우리는 역사가 이제 조작되면서 청나라 군으로 둔갑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서양 양키의 표기라는 이제 명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것이 이제 진화로 표기한다. 즉, 조선을 진화로 이제 표기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됩니다. 자, 신정동궁에 있은 다음에 경도편에 원나라는 원조이고 청나라는 청조, 명나라는 명조로 이제 표기되어 있다. 모두 조가의 한 부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조선의 제국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도 병사들 보시면은 자, 등에 보면은 이제 원을 달고 있죠. 바로 청나라가 시절 때 그 병력과 똑같습니다. 자, 조선이 대륙이기 때문에 그 병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 때도 당연히 요복장을 똑같이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청조가 됩니다. 자, 군사들의 등에 달이 보인다. 그리고 깃발에 태양도 보인다. 자, 1월 오봉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처음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이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때는 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작한 영상에 이 설명을 보니까 완전히 제가 정확하게 완전 맞췄네요. 물론 이게 틀리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약간 부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게 제가 이제 역사 영상을 만들면서 추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정확히 이제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만드셨다는 게 확실히 이제 입증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월 오봉도, 여기에 그 추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바로 이제 1월 오봉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이제 왕들이 사용했는 그런, 어, 왕의 의자 뒤편에 넣는 병풍의 한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원장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다. 대명 조선을 설명한 내용이다. 자,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이게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세동실록 11권 세종 3년 2월 10일 기원후 네 번째 기사로 되어 있습니다. 1421년 명영락 19년에 되어 있는데요. 통사 전이가 북경에서 돌아와 복무연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경에서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북경이면 우리 보통 어디라고 알고 있죠? 대륙 베이징 아닙니까? 자, 그 지도로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1594년 지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에서 그린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 많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뭐 한반도 지형을 볼 수가 있죠. 한반도는 뭐 당연히 여기에 뭐 경도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서울이 되죠. 뭐 위쪽에 뭐 송도라고 되어 있고 또 위쪽에 가면 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북경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송도 뭐 요것은 이제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이제 표기 명령을 보면 여기 지명이 송도라고 적혀 있죠. 북경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대륙 쪽으로 가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현재 요, 북직내 경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천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이제 북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베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성이 있는 이제 그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난징에, 요거는 이제 북직내, 응천부라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황성이라 되어 있죠. 황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시기는 1594년도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징이 여기가 바로 경복궁에 있던 자리,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에 이제 도읍지를 만든 여기 한양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을 설명한 부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추비대 다시 이제 영상을 보면 여기에 강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강동 이렇게 나와 있죠. 강동의 언덕에 광명이 일어난다. 자, 광명이라고 하셨습니까? 명나라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를 건국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주원장이라 돼. 이 주원장 아닙니다. 자, 왼쪽에 있는 1월 오봉도예요. 이 이미지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강동이다. 분명히 강동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동이라는 게 이게 인터넷 검색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국 양쯔강을 말합니다. 양쯔강. 자, 양쯔강에 보면 여기에 난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난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강동이다. 이 부분이 이제 강동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중국어는 장동으로 이제 불린다. 대체로 강남과 등치되지만 자세히 장강 이동의 저장성, 월나라, 특히 짱수성, 원나라 지역을 이제 지칭한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대충 기업급을 해보면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자, 중국 대륙에 뭐 여기 하남, 그리고 하남은 이렇게 하면 여기 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이름을 볼 수가 있죠. 하, 횟수, 강 이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라고 하면 보통 항하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라고 이제 부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양자강하고 이 항하의 중앙에 있는 것을 이제 횟수라 이제 불렀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면은 자, 양자강을 강으로 불렀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에 한 설명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고대 중국의 대충 지역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통 중국은 옛날 지도 하면은 후한 13주 지도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그 당시 행정구역 지도일 뿐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글이 너무 크니까 다 안 나오네요. 지역 구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역 구분은 강과 산을 기준으로 나누죠.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력, 군사력, 행정구역 크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력에 이제 많이 갈리는고요. 중국의 지역 구분을 하려면 가장 먼저 4개의 강을 알아야 한다. 강이라고 하면 양지강 또는 장강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강이라고 하고, 하라고 하는 황하, 회라고 하면 횟수, 요라고 하면 요 또는 요하라고 이제 부른다. 그런 의미가 되죠. 바로 요 이제 지도 설명이 됩니다. 하, 횟수, 강, 뭐 요하 이제 여기 위쪽에 여기는 이제 요하로 이제 표시해 놨네요. 요런 의미를 좀 아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추배도로 돌아와가지고 여기 강동의 언덕 이렇게 됐으니까 이 강동이라는 지명이 이제 중국 대륙 난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고지도로 보면 여기 이제 황성이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강동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 보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는 북경이고 여기가 강동이 됩니다. 강동. 즉 황제가 계신 곳이 이제 강동이다. 여기가 이제 북경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추비대에도 보면 이 강동이라는 그 지명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나라를 건국하시고 이제 수도를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실록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사 전이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말하기를. 자, 여기 이제 북경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원문을 보면은 여기도 경사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원문 보기를 선택해 가지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이 현재 떴는데요.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검은색 표시는 원문 선택이 여기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해주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번역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왼쪽에 번역 내용을 보면 북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경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여기에 한번 봅시다. 요 경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한번 봅시다. 여기 경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글이 너무 크니까네, 뭐, 전체 좀 보기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뭐, 태조 황제라고 적혀 있죠. 태조 황제, 그리고, 여기 이제 강동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이라고만 나와 있네요. 자, 이미지가 너무 크네요. 조금 더 이제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자, 통사 전이가 이제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여기 이제 북경이라고 이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고지도로 보면은, 자, 여기 이 부분이 아닙니까? 자, 원문에도 확인을 했지만, 여기 이제 경사라고 적혀 있는 이제 이 지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경사. 자,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통사 이제 전이가 이제 북경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통사 전이라는 사람이 이 북경으로부터 이제 돌아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지요. 황제가 이제 강동 지방의 태조 황제에 처음 일어난 땅이요. 북경은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하여 두 소를 건설하고 교와 사와 종묘도 건설하고 궁궐도 짓게 하고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 봉천전에 이제 나아가 여러 백관의 조회를 받고 조서에 천하에 포가했는데 예부에서 그 글을 등록하여 주어 사오며 또 산동 청주부의 저성현 청수담에 용마가 이제 나왔고 효령에 이제 소나무, 잣나무, 감로가 내렸는데 이제 기름값이 엉키었다 하여 이제 여러 백관이 이제 표를 올려 할애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설명하는데, 자, 여기 이제 황제가 이제 강동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강동 나오죠. 여기 이제 추배도에 보면 여기 강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 강동. 자, 그러면 같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라고 하죠. 황제가 강동 지방은 태조 황제에 처음 일어난 땅이요. 여기 태조 황제께서 처음 일어난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강동이 제가 앞전에 어디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이 고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아닙니까? 자, 난징, 여기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 자, 이 지역을 이제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오황제라는 말이 나오고, 그 태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태조 황제께서 처음 일어난 땅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이 태조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태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 태조라는 말이 이 명나라 여기에 이 태조로 번역을 하면 이게 주원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 태조라는 분이 태조 이성계로 번역을 해버리면,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죠. 번역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각주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 이 태조 황제가 주원장이 되기도 하고 태조 이성계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각주는 이 태조를 누구를 의미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이 각주가 있는 것처럼 이 태조 황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의 각주를 주원장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이 번역 내용 자체가 주원장이 나라를 만든 곳이 여기 강동, 현재로 말하면 난징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태조 황제가 되는 이 부분을 태조 이성계로 번역을 한다면 바로 여기 이 강동이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최초로 수도를 정하고 나라가 만드신 그것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어떻게 이제 각주를 다냐, 자, 번역하냐에 따라 이제 그 내용이 달라진다. 자, 여기서 이제 황제가 이제 강동에 있고 그 지방은 태조 황제가 처음 일어난 땅이다. 자, 처음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북정은 지서가 웅장하고 또 선천이 견고하였다 하죠. 두 서울을 건설하고, 여기 두 서울을 건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가 두 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태조 이성계께서 여기 강동에, 즉 강남에 수도를 결정한 그것이 처음 나라를 이제 만든 곳이요. 그리고 이제 서울을 이제 두 곳을 뒀다, 이제 그런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 내용에 보면 여기 이제 북경이라는 말 나오고, 여기에 수도를 이제 두 곳을 뒀다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나요? 자, 제가 원문을 따로 이제 한번 이렇게 붙여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전이 환자경 사은에 돼 있고 제2광자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강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문 내용을 보면은 강동이 아니라 임금제 임금이 서희 임금이 그리고 여기 강강자가 되어 있죠. 이 강이라는 뜻이 이제 양자강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보면 이제 양자강 이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동이라 그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왼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왼쪽 강의 이제 왼쪽에 이제 수도를 뒀다, 이제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면 양자강에 이제 왼쪽에 이제 수도를 뒀다. 자,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를 이제 보면은 이 난징궁 여기 이제 황성이 이제 여기가 수도를 뒀다, 이제 그것을 의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1785년도 일본 국립도서관 소장의 대청강령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대륙에 여기에 난징 쪽에 보면 위쪽에 여기 양자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지도를 조금 더 이렇게 축소를 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것이 이제 양자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쪽기가 상당히 이제 여러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양자강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수도를 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보통 이제 양자강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양자강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양자강은 보통 이렇게 강을 설명하면 이 입구 쪽을 이제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이제 왼쪽 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난징이 정확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한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두 서울을 건설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두 서울을 건설했다면 제가 예전에 영상 제작해 올린 부분이 생각나죠. 자, 요거는 대천안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놨습니다. 충격 북경 자금성은 태종 이방원이 만든 궁이다. 뭐 일시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다시 찾아야 한다. 자, 그리고 실록의 기록으로 연왕은 태종 이방원이다. 북평 베이징의 지명으로 대륙조선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만든 궁이다. 자,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에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충격 세계 최초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이고 고려의 수도 남경 양주이다. 바로 앞전에 본 이 고지도 거기에 강동이 예전에 이제 양주였다, 이제 그것을 설명했고 그것이 바로 강원도이기도 하고
한양이기도 하고, 고려시대 때는 당병의 이제 양주 수도였다. 자, 그것은 설명한 범위 됩니다. 여기 이제 군복장 나오잖아요. 조선군이 청나라군으로 둔가, 고려 포졸 경찰이 조선군으로 둔가. 자, 요 앞에 원을 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조선군이다.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 명나라군 아닙니까? 요 군하고 똑같아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등에 원을 달고 있고 가슴에 원을 달고 있고, 자, 이것과 이제 같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조선군인데, 이 조선군이 이제 청나라군으로 둔갑했죠. 조선군이 청나라군으로 둔갑, 고려 표절 경찰이 조선군으로 둔갑,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대륙 조선군은 공개합니다. 가슴에 원을 달고 터번을 쓰고 있다. 청나라군으로 둔갑.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조약이 쉬웠을 것이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찾아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자금장이라 검사가 있는데요. 뭐, 수도 이제 두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입력을 하면은, 이제는 또 다른 내용이 또 이렇게 검출됩니다. 여기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1328년에 이제 홍무로 이제 정하셨다. 그리고, 연호를 만드셨다. 이제 그것을 제가 설명한 범위 됩니다. 이것도 최초 출처 공개죠. 태조 이성계께서 1368년 무신여의 천자 위에 오르셨고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수도는 조선의 수도는 두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신정동국 예의승남에 조선의 수도는 세 곳이다. 이 세 곳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죠. 바로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동경 한반도에 그 우리가 보통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경이고, 그다음에 베이징 북경이 서경이고, 난징이 남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도가 세 곳이다.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죠. 1736년 로마 가톨릭 예수회가 중국지에 남긴 기록에 한성은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아니다. 여기 이제 한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서울에 이제 한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성계가 만든 한양이 아니다. 조선의 수도는 두 곳이다. 충격 세계 최초 공개,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 양주이다. 요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네요. 수도가 이제 두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편 대륙 조선 지실역사 100% 황제가 계신 곳으로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하느니라. 고려 수도 북경. 네, 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영상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본 주제 제목을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역사 찾은 게 진짜 아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가 이제 두 곳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수도가 두 곳이라고 제가 밝힌 곳이 있다 하나 더 있을 텐데 지금 좀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인디안 보면은 여기 진화 조선을 외치는 인디안, 이것도 좀 이상하죠. 자, 인디안 그러면 보통 아메리카에 살지 않습니까? 자, 아메리카 사는 그런 나라의 인디언 사람들이 왜 진화 조선을 외치나요? 자, 이것도 참 희한한 경우가 됩니다. 자, 조선의 수도는 이제 두 곳이다. 자,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라의 수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뭐 장안성은 서울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이다. 이 장안성이 어디냐면 이것도 난징입니다. 24교는 중국 양주 강동원에 이제 지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 이역기 장수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가 이제 두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실록의 내용도 보면은, 자, 두 서울을 건설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병건양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건양도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릴병, 어르다. 세울건, 세우다. 두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둘, 짝, 그리고 돕다.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수도가 두 것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한 번역 내용이 되겠네요. 병간양도. 자, 아울러 두 개의 도읍지를 세우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곳에 이제 수도를 뒀다 그러면 요 기록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동국여지 성남 서문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공선이 생각한데 우리 태조 강한대왕이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한양의 도읍을 정하시어 열성이 서로이니 강토가 날로 규직되어 팔도로 정하였으니 사방에 복판에 있는 것을 경기를 하고 서남은 충청, 동남은 경남, 남쪽에 질주인 것을 전라, 정동으로 강원, 정서, 황해, 동북은 영안, 함경이요 서북은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은요. 경이 둘이고 바로 이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선의 수도는 두 것이었다. 자, 실록의 내용하고 일치하죠. 자, 황제가 강동 지방은 태조 황제의 처음 일어난 땅이요. 이제 북경은 지세가 운영하고 선천이 경구하였다 하여 두 서울을 건설하고 이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원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태조 황제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쭉 하면 요 북경이란 말도 나오고 이렇게 산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위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다시 자, 요 단어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병건양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병건양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을 이제 두 곳을 뒀다. 자, 병건양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면 고려 이제 수도를 언급해 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 위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종이 비로소 10개의 도를 정하고 현종이 상병을 두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아마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고려의 수도가 상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이 이제 대륙이었기 때문에 뭐 고려의 수도도 뭐 대륙에 같이 포함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상경 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정동 여의성남에 이제 요런 또 기록이 하나 있죠. 여기도 보면 우리 태조 광원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 도읍을 정하여 사방의 조정으로 오는 길이 거리를 균등하게 하고 영원토로 뽑아낼 수 없는 큰
틀을 세우니 자, 동경, 서경, 계경 여기도 삼경의 형태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수도는 대륙으로 보면은 이제 이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를 이제 포함하면은 이제 삼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고지도로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고지도를 보면 자, 한반도 여기 우리가 이제 서울이라는 요것이 이제 수도의 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대륙 베이징 이제 북경이 이제 하나의 또 수도가 되고 여기 황제가 있는 것이 황궁이 자, 이것도 수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1궁 여기가 경복궁이 되고 제2궁 그리고 제3궁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세 곳이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륙으로 보면 수도가 이제 두 개가 되죠. 그러나 한반도를 이제 포함해 버리면 세 곳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수도는 최소 두 곳이고 최대 세 곳이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가 강동 지방은 태조 황제의 처음 일어난 땅이요. 북경은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하여 두 소를 건설하고 교와 사와 종묘도 건설하고 자, 교와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와 사라고 되니까 이 각각이 뭐라 되느냐? 교 하늘에 제사하는 곳, 사 땅에 제사하는 곳, 그 제사 지내는 곳을 의미하죠. 교와 사와 종묘를 건설하고 궁궐도 짓게 하고 여기 이제 궁궐을 짓게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에 봉천전에 이제 나아가 여러 백관과 조의를 받고 조소로 천하에 복하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자, 이 봉천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봉천전이 어디냐면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문으로 검색을 하니까 이게 자금성 나오지요. 중국 베이징의 건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봉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성 그러면은 보통 이제 명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은 다 아시죠? 자, 명나라 그럼 누군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영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만든 것으로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영락 19년이나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바이도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봉천전이라고 이제 자금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현재 인터넷 속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번역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잘 번역이 안 되네요. 자, 봉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징, 자금성, 펑티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난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난징 자금성의 남북 중심 쪽의 핵심에 이제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뭐 3층에 앉아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폭 9개의 객실과 5개의 객실, 명나라 초기에 홍무, 건문, 영락 3조의 주요 행사가 거행되고 축가를 받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명나라 나오지요. 홍무 나오지요. 그리고 여기에 봉천사라고 되는 게 이게 이제 난징 자금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자금성이 난징에 있나요? 이 북경 아닌가요?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베이징 자금성은 청나라 시대 때 이제 요게 이제 불을 타고 이제 재건되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에 봉천전에 이제 나아가 여러 백관과 조회를 받고
조서로 천하의 보가 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난징궁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예부 나오지 않습니까? 예부 그러면 이거 조선의 이 관청 아닌가요? 예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예부는 육부의 한 부서로 예의 및 음악과 제사 및 연애, 외교, 교육과 가정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런 내용을 부서가 있잖아요. 이게 내조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이제 뭐 예부여 나오잖아요. 자, 고려시대 상서 육부 중 예, 재양, 조회, 교빙하고 과거 등의 정사를 관장하는 중앙관청이다. 자, 고려시대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영의된 예부가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에는 고려시대에 설치되고 조선시대에 무렵에 예조로 교체되었다. 당나라 시대부터 중국에 있었다. 자,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요 예부가 바로 이제 조선시대에 사용했는 관청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자금성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봉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예부에서 글을 등록하여 주어서 오면 또한 산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동 그러면 여러분 어디죠? 굳이 들어보면 산동 그러면은 다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자, 이 부분을 이제 산동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청주부 나오지 않습니까? 청주부에 저성현 첨수당에서 용마가 나왔고, 여기 호령 나오잖아요. 이거 명회호령 아닙니까? 명회호령 그러면 주원장이 부인이 그 묻힌 무덤을 의미하죠. 거기가 이제 명회호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명회호령이 태조 이성계의 부인의 무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효령에 이제 소나무, 잣나무에 감로가 내렸는데 기름같이 엉기었다 하여 여러 백관이 이제 표를 원래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산동 나오잖아요. 그리고 청주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지도로 당연히 보면은 산동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확대해 보면 여기 청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여기 청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지워졌죠. 이게 바로 산동에 있는 청주가 됩니다. 다른 지도를 한번 더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조금 축소해서 다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요 부분이 부분적으로 표시된 여기 청주 아닙니까? 산동이잖아요. 여기 청주부 나오지요. 여기 청주부 여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동, 청주부, 여청주부 여 나오잖아요. 정확하죠? 청주부. 자, 이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 실록 내용이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수도를 어디에 정하셨고 나라를 어디에 만들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국모의 그 묘가 어디에 있고 그것이 다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바로 요 태조 황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이 내용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명나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원장으로 이제 번역을 해버린다면 주원장의 역사가 됩니다. 홍건적 나는 이렇게 주원장의 역사가 되고 바로 태조 일성계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태조 일성계에서 명나라를 만들었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추배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1월 5봉도 이제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강동의 언덕에 광명 명나라를 만든다. 그리고 불교를 이제 개성했다. 그리고 참되는 왕이 나타난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언서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진실이 있다.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했다. 그리고 황제였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영락 19년 정월 초하루에 봉천전에 이제 나아가 여러 백관의 조언을 받고 조서를 천하에 이제 포가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자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어, 베이징의 중심에 있는 명가 청해 왕조의 궁궐인데 자금성의 구매는 궁궐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자금성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이제 만든 그런 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이제 연호를 보면은 태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태종이 바로 영락제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기록에 이제 영락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락 19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황제 강동 제방은 태조 황제에게서 처음 일어난 땅이요. 북경은 지세가 웅장하고 산천이 견고하였다. 하여 두 서울을 건설하고, 자, 두 개의 서울을 건설했다. 자,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성은 우리 선조가 만든, 자, 그런 곳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대륙의 역사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선조가 만든 이 궁이 실록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이렇게 많은 영상을 제가 이제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자금성 제가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금성을 검색을 하면, 자, 여기, 충격 북경 자금성은 태종 이방원이 만든 궁이다. 자, 일식 기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다 증명을 했어요. 자, 실록의 기록으로 연항은 태종 이방원이 이제 북평 베이징의 이제 지명으로 대륙조선 자금성은 우리 손자가 만든 궁이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아니 영원히 평생 무한대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됩니다. 자,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다. 자, 상담으로 강남이라 하나입니다. 자, 이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강남이라는 데가 바로 이제 실록으로 강동이 됩니다. 이 태조 이성계께서 나라의 도읍지를 처음 만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도가 이제 두 곳을 이제 만드셨다. 그리고 영락 시대 때 이제 봉천천이라는 이제 자금성도 만드셨고 그리고 산동, 청주부 그리고 태조 이성계의 효룡 또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그런 위치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또 제가 이런 거 하나 올렸잖아요.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왜 모르냐가 아니라, 나는 이제 알고 있다. 우리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자, 이렇게 모든 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이제 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끝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선조가 만든 이 자금성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